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치과에서 꼭 알아야 될 재료대 구입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신고하지 않아야 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치과에서 꼭 알아야 될 재료대 구입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을 체킹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재료대 구입 신고 직접 하셔야겠죠. 네, 신고하는 방법 저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 청구를 해보면, 자, 저렇게 행위료만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자, 행위료가 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총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자, 그에 따른 차액을 청구액이라고 하죠. 자, 53,000원 중에서 환자분이 16,000원을 내셨고 그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우리 치과에 지급하게 되는 청구액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청구액을 정확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런데 행위료가 아닌 재료가 이렇게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자, 치과에서 쓰고 있는 재료들을 지금 이 재료를 잘 사용하고 있고 저희 이 재료값에 대해 청구를 하는 부분은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배우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실 일 중 하나는 청구 매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청구 매체라는 건요. 우리 치과에서 지금 계속 그 환자분을 접수를 받고 그리고 뭔가 했던 진료들을 계속 입력하고 있죠. 프로그램에. 자, 이런 것들을 입력한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을 통으로 심평원에 전달을 해주죠. 이때 뭘로 간다? 명세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이때 전달해주는 매체, 이거를 청구 매체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CD, 디스켓, 아니면 USB를 넣어서 아니면 그 명세서 종이 수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렇지만 요즘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연동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청구 매체라고 합니다. 자, 청구 입력은요, 모든 치과 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치과에 PC가 20대다. 그러면 20대 내에서도 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입력은 할 수 있지만, 자, 직접 청구 매체랑 연동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명세서 자체, 환자분이 진료했던 내역들이 전송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청구 매체가 어떠한 지정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매체가 잘 등록되어져 있는지 먼저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심평원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메인 창에 넘어가셔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구 프로그램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탭을 누르셔서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KT EDI로 문의해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KT EDI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거쳐간 거죠. 우리 치과에 있는 환자의 명세서가 KT로 갔다가 KT에서 다시 심평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가고 있죠. 치과에서 심평원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청구 포털이 지금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 청구 매체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체킹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청구 매체가 저렇게 오른쪽 위에 탭에 보시면 청구 매체의 심평원 청구 포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치과 내에서 저거를 수정하진 않고요. 프로그램 업체에서 이미 다 연동을 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청구 매체가 심평원으로 다이렉트로 청구 포털로 연동되어 있구나라고 짐작하시면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잘 됐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청구를 할 때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행위를 먼저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하나 반드시 장비 신고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엔도를 할 때, 근관 치료를 할 때 워킹릿을 재죠. 자, 근관장 측정 검사라는 걸 해요. 자, 이때 이렇게 방사선을 이용해서 파일을 꽂아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길이를 직접 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루트 GX를 이용해서 근관장 측정 길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GX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근관장 측정 검사의 비용을 준다는 거죠. 자, 무엇을 했을 때? 루트 GX를 신고를 했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서는요, 이렇게 장비 신고를 먼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자, 또 하나의 장비.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광중합형이죠. 자, 광중합형 레진이 계속 지금 급여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요거를 받고 싶다. 자, 레진 충전에 관련된 광중합형에 대한 급여의 비용, 청구 비용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라이트, 광조사기를 꼭 장비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치과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체킹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광중합형이 그 광중합형 복합 레진이 보험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아서 자, 이 미신고 기간이 너무 많아서 이 광중합형 그 복합 레진에 대한 청구 금액이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초반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치과에서 지금 현재 잘 입력이 되고 있는지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혔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광중합기를 만약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신고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 추가로 한 대를 더 사겠다라고 하시면 추가로 한 대 더 신청해서 광중합기를 2대를 신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2대 중에 맨 앞전에 섰던 광중합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다시 폐기 처분을 하시는 신고를 다시 또 하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장비 신고는 계속 신고를 거듭하시고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장비 신고를 미흡해서 뭔가 조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R 코드를 이용해서 조정 코드가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결과 통보서에 R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장비가 지금 미신고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치과 장비 신고에 대한 항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사선 반드시 치과 장비 신고해야겠죠. 자, 물론 치과 업체에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최초는 치과 업체에서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치과 장비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전기 치수 반응 검사입니다. 자, 신경이 살아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때 치수 진단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기계 또한 장비 신고를 꼭 하시고요. 자, 다음은 광중합형 복합 레진에 관련된 그 레진을 충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광중합기. 자, 우리 치과에 1개 있다, 2개 있다, 3개 있다 그러면 여러 개 다 동시에 광중합기를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근관장 측정기. 자, 루트 GX 신고하셔야 되겠죠. 자, 방사선 없이 근관장 측정 검사, 뿌리의 길이, 치근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내역 설명에 보시면 엑스레이 없이 이렇게 근관장 측정 검사를 청구를 할 때는요. 내역 설명에 루트 GX를 이용했다라는 코멘트 꼭 넣어주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저 기계예요. 우리 지각감이 처치 나에 관련된 청구를 할 때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만약에 우리 치과에서 이 레이저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레이저 기계가 지각감이 처치 나에 해당하는 기계인지 체킹을 해보시고 자,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 턱에 관련된 턱 관절에 관련된 어떠한 교합기랄지 관절 음도 검사기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비를 우리 치과에서 구비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장비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비 신고하는 방법은 보건의료자원의 통합 신고 포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을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을 하시면 이 탭으로 바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이 탭에서 자,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겠죠. 치과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자, 로그인 됐다라고 하시면 현재 우리 치과에서 장비 신고가 잘 되어져 있는지 체킹하는 부분이에요. 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현황 조회를 누르시면 네, 지금 현재 장비 현황 탭에 클릭되어져 있고요. 자, 이 장비 현황을 상세 조회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이 메인 창으로 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장비의 분류를 한번 제가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치과에 이런 장비 현황이 보여요. 아,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빠졌구나, 뭐가 더 추가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신규 장비를 집어 넣으셔야겠죠.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광중압기 한 대 있고 거기에 근관장 측정 검사기가 좀 기기가 많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2대 각각 다 신고가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장비가 들어왔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똑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 신고 변경 및 현황 신고 및 변경 코드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일반 장비 현황 신고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누르시면 자, 이런 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치과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그대로 뜰 거고요. 신규 등록이니까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메인 창이 또 뜨죠. 연동돼서. 자, 그리고 나서 장비 번호 검색을 좀 누르시면요. 이렇게 창이 탭이 바뀔 거예요. 자, 탭 바뀐 부분에서 자, 요 메인 창이 또 하나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그 장비의 번호들이 있죠. 보통은 만약에 장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구매한 업체에 물어보시면 이런 것들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을 잘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 누르신 다음에 바코드 부착 장비 검색 또는 의료 장비 정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잘 기재를 하신 다음에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자, 임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십니다. 혹시 여기에서 임시 저장 누르실 때 나중에 첨부 자료에서는 구입 증명 자료, 뭐 세금 계산서랄지 계약서랄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장비가 됐다라고 하시면 다음은 치과에 쓰고 있는 재료입니다. 자, 재료는요, 반드시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험 관련된 심사 자료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재료대 구입 신고를 먼저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저런 부분 우리가 충전했을 때 GI에 재료를 썼다라고 하시면 이 GI를 샀다라고 하는 걸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치과의 재료는 어떠한 재료들을 신고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반드시 등재된 품목이어야 됩니다. 자, 등재된 품목이라는 건요. 자, 이러이러한 재료들은 보험으로 신고하고 보험에 대한 어떤 일정한 수가를 줄게라고 약속된 재료 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 리스트를 제가 일부분만 가져왔는데요. 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셔서 우리 치과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걸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목록 중에서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GI 충전할 때 퓨지2에 관련된 원 플러스 원팩 지식코리아 회사에 관련된 저기에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표준 코드가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단위를 보세요. 단위에 29회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 팩을 썼을 때 29회까지 쓸 수 있다는 최대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GI 충전했을 때 횟수가 1로 뜨죠. 자, 이 일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네, 29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29회. 자, 그런데 구입에 우리가 이 재료를 샀어요 라고 신고를 했는데 구입량이 1개예요. 그러면 몇 개까지? 29회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입량을 1로 하고 이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50회를 썼다라고 하시면 앞뒤가 맞을까요? 안 맞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삭감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연동시켜서 봅니다. 심사의 결과를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서 또 하나는 치과 재료에 대한 부분을 컨택하면서 아, 이 치과가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체킹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 재료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묻는데요. 자, 그 중에 행위료에 포함되는 재료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엔도에 가장 많이 쓰는 약재들 되게 많죠. 페이퍼 포인트, 캐비톤, 실러에 관련된 것들. 자, 이런 재료들을 쓰는데요. 이런 재료들은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료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또는 IRM에 관련된 아까 그 재료에 대한 상한 금액표에 이렇게 품목별 리스트가 있었죠. 그 리스트에 빠져 있는 상품들, 예를 들어 IRM 이런 것들. 자, 이 약재 또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 러버댐입니다. 자, 러버댐은 1악당 산정하는 거죠. 자, 1악당 산정하는 러버댐 또한 러버댐도 신고를 하지 않지만 러버댐을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러버댐 시트를 샀다는 구입 증빙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레이저 기계 같은 경우에 지각감이 처치에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기계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만 그에 준하는 지각감이 처치 특히 나에 해당하는 상아질 접착제 자 이런 부분 또한 재료대 구입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상아질 지각감이 처치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하시면서 지각감이 처치 나를 청구를 급하게 좀 많이 청구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입 내역서를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신고 항목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또는 정액재료.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엔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나에타일, 그리고 발치할 때 사용하는 버의 종류, 가나, 다 이런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 또한 신고 항목은 아니지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재료들은요, 매번 구입하는 것, 특히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재료 항목들은요, 매 구입시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좀 많을 때 같은 경우엔 한 달에 한 번 다 몰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구입 시 매주마다 신고하는 것들은 조금 더 일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한 달 단위로 모아서 진행하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최대 2년을 경과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2년을 경과해서 그 약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2년 경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실지 한 번 더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치과에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